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 양평군 의회에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네, 유현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매일매일 양평은 네. 거짓말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무도한 네. 이 정권, 특히 이제 그 양평군의 이 군수가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군수랑 한 몸이 되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랑 매일 싸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정권의 축소판이 양평에서 또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서 예, 저희는 좀 이번에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기득권 토 세력들이 어떻게 이 양평에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유지해 왔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확인됐고요. 그 싸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큰 분기점을 이제 맞습니다. 마련하셨죠. 네. 이제 안철형을 찾아냈습니다. 네. 아이고. 공공지구의 네. 그 안철영이가 역시 양평에도 개입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좀 국힘당이 좀 수면 아래로 힘들게 가라앉히려고 했었던 양평 맞습니다. 게이트를 네. 이제 다시 권력형 비리로 재점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를 역할을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네. 제가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 예, 우연한 기회에 네. 네, 그렇게 그런데- 됐네요. 네. 근데 외려 이제 양평군에서는 그 의리 없는 정치인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렇죠. 아주 네. 고초를 겪고 계신다고. 저 뭐 어디 행사장이나 뭐 의회 회의에서 만나면 거의 뭐 서로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전에도 저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민생조례안도 그냥 부결시키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회 활동 자체가 좀 위축이 되거나 또 좀 발목 잡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 하루하루 이제 겪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이시라고요? 네, 초선입니다. 초선이시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네. 한 10년간 양평에서 시민운동 했습니다. 시민운동 네. 하시다가 기적처럼 군의원이 기적처럼 되셨는데 군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샛별처럼 정말 반짝이시는 그런 네. 모습.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고 난 뒤에도 이렇다 할 개혁 성과가 없어서 네. 그 많이 이제 민주당원들한테 이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양평군 5대2죠. 네, 5대2. 절대적인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의원들께 의리 마음만 먹으면 이 다수당의 그 횡포 그리고 다수당을 중심으로 한 이 카르텔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네. 민주당의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민주당의 참 정신을 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범대위 집회에 양평 군수가 전진성 군수가 그 변경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목소리 높여서 했고요. 네. 군수 주도의 집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전히 관주도의 여론 조작 활동은 계속되고 있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민간 주도의 집회라고 하는 거 형식은 네, 형식은 그렇게 그래서 취했어요. 네.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건 민간 주도의 네. 이제 그 집회라고 생각하고 갔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원안 추진에 이제 동의하겠다라는 그 힘을 네. 실어놓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그 원희룡안을 추진하는 그런 집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네. 참석하셨던 우리 국민들이 격노를 했군요. 네, 그랬고 이분은 아예 저희 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그 원안 추진 그리고 국정농단 진상규명 피켓까지 들고 서 계셨어요.
당시 지금 이제 아마 집회 당시에 권지현 기자도 현장을 갔었죠. 네, 오셨어요. 그래서 현장 스케치를 좀 했거든요. 네. 현장 모습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주도 지금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네. 단체 복을 입은 단체 분들. 복을 입고 왔고요. 네. 이장협의 회장님이세요, 강하면. 네. 그러니까 강상, 강하 두 개 지역만. 네. 무늬만 저 민간 집회지 사실상 이제 군에서. 네, 저희 드리는. 군수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군수분이죠. 전진선적이네요. 네. 네. 예. 전진선이 나타나면 이제 관변 보이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주민이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데 한쪽의 편을 들고 그것을 군에서 군의 입장으로 정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걸기대회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몇 명만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본인도 모른 채로 참석만 부탁받아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신랑하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저희는 원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내에 안 나가요. 너무 밀리니까. 그래서 항상 원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 아빠한테 설명했더니 빨리 거기서 나와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떤 집회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오신 거네요? 전혀 못 들었어요. 여기 와서 피켓 보고 안 거예요. 여기 오는 버스를 탔는데 제가 제일 젊어요. 다 어르신들인 거예요. 안 그래도 원안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만 계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죠. 저분은 이제 강상에 살고 있는데도 네. 그 원안 추진을 이제 찬성하시는 분. 맞습니다. 강상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변경안을 지지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종점이 강상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피해 보실 분들이 강상면 주민들 그리고 양평읍 주민들이에요. 교통 지옥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식이 있는 분들은 종점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하고 알고 계시죠. 그러고서는 지지하지 못하죠.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주된 발언자는 군수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 욕하고 저희 지역위원장님이나 제 욕도 하면서 변경안으로 가야 한다. 그게 양평 국민이 살 길이다. 그리고 IC가 포함되는 노선은 변경안밖에 없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한마디로 고속도로의 경제성이나 편의성 이런 걸 떠나서 네. 결국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우리가 원희룡 장관 말을 잘 네, 들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맞아요. 양평군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군수가 네? 뭔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군수가 있는 자리에서 군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좀 질문을 했어요. 탐사 권지현 기자가 질문을 좀 했는데 기자를 완전 위협하고 네, 그런 그랬다고 행동을 했다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한번 더 잡아야지. 찍지 마시고요. 군수님 저 지난번에도 뵀는데 기억 못하세요? 네네네. 아니 군수님 저 아세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군수님 근데 저 아시잖아요. 근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가지고요. 기억하시죠? 지금 전화 안 하시는 군수님. 주민구가 인사 중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안태경 국장님 어디 계세요? 군수님. 아니 저번에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많이 흘리시네. 연락해요. 네. 아니 어떻게 군수님
나중에 한다고 네네네. 안철영 국장님 요즘 어디 계세요? 교수님 그 김성규 의원께서 그 안철영 국장이랑 같이 그림 그리신 거죠? 교수님 안철영 국장께서 김성규 의원이랑 어떻게 저러죠? 놀랍습니다. 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폭력을 네. 폭력을 행사하려고. 네. 천막을 치우라고 하도 뭐 사람을 보내서 뭐 협박하기도 하고 오늘도 조금 다툼이 있었고 저희가 경찰까지 부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럴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아, 천막이 엄청난 위협이 되는구나. 그래서 천막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야겠다. 더 의지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의 말을 들어주고 본인에게 칭찬을 하는 군민만 만나겠다. 그런 군민들의 얘기만 듣겠다. 불편한 너무 질문하면? 네, 피하겠다. 네. 네. 전진선 군수가 그 집회에서 네. 그 연설하는 장면도 저희가 좀 촬영을 했는데 이거 사실 민간 주도의 어떤 집회 범군민 네. 이런 그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군수가 나와가지고 네. 대놓고 국토보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참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네. 존경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 우리 12만 5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상 강하 주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열기가 반드시 우리 강화시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추진 재개되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강화시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서명에 적극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화 애시안이 결국 강상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변경안. 네. 저거는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그 서명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군청 그 도로가에 네. 갔을 때 이거 이 재추진 이거는 저 변경안을 전제로 해서 서명을 받는 거죠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 도로가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는 변경안이건 원안이건 가만히 그게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는 고속도로를 재추진해야 된다. 우린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명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군수가 나서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서명은 결국은 네. 변경안이었다라는 걸 변경안. 시인하는. 네. 네. 원희룡안 원희룡안, 네. 김건희 안을 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한테 그 중립 네. 그건 우리는 그 원희룡안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그냥 고속도로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그냥 재추진하자라고 한 서명을 받는 거더라고 저한테 중립적인 안이라고 하는 걸 몇 번씩이나 강조하셨던 그 도로과에 있는 공무원들 저 화면 보면 얼굴이 화끈 거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도대체 이 양평군에 있는 군청 공무원들은 양심은 어디다 띄어다 놓고 지금 근데 이제 일을 하시는 네, 겁니까? 저 집회 발언하는 걸 보면 군수가 그냥 뭐 집회하러 나온 주민들을 격려하거나 지지하러 간 게 아니라 거의 집회를 주도하고 본인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 문의만 그냥 주민 주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진선 군수의 연설을 듣다가 우리 저 원진 기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네. 5월 8일 날 네. 주민 설명회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진선 군수가 강상면안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보이는 그런 말을 확인을 이번에 하게 됐다 그래요. 네. 원래는 본인은 이제 5월 8일 이렇게 그 변경안이 공개될 때까지 몰랐다 몰랐다고 그랬어요. 군수인 자기도 몰랐다 그랬죠. 몰랐다 그럴 그랬잖아요. 리가 없어요. 네. 네, 그럴 그러니까 리가 없는 그러니까 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 인터뷰 두고두고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강아시가 포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노력해 왔지만 지난 2021년 예타가 통과될 때 양서로 만들어질 때도 여러분들은 침묵을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조용하게 강아시가 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어왔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제가 양평 군수로 취임하고 2022년 7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의 의견을 물어오는 문서를 제가 접하고 나서 예타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타안에는 우리가 그나마 기대했던 양서초등학교 앞에 6번 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에 IC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참아왔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IC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양평에는 패신도로로 IC 없이 가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전진선 군수가 예탄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강화 IC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간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7월 26일 날 양평 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화면에 IC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 자료를 보내고 나서 금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강화시가 있는 강상안이 우리한테 통보됐을 때 저는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IC가 생기고 오늘 함께 하신 강상 강화 주민들이 영원하던 IC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군수가 어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고속도로 노선을 5월 8일 날 국토부가 주민 설명회 발표할 때까지 잘 지키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앞으로 2031년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양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닌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군수가 거짓말이 한 지금 얘기 벌써 중에. 오늘 보시면서 계속 네.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네, 거짓말 계속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우선 저게 아무리 물론 저희 양평군을 지나가긴 하지만 좀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양평 군민들의 편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국토 전반적인 그 이용, 네. 고속도로의 효율성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예타안이 통과될 때부터 우리는 사실 강화 IC가 네. 있는 강상명산을 원했는데 네. 그걸로 밀고 가면 예타가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네. 우리는 숨죽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던 바는 외부로 공개 안 하고 우리는 숨죽이면서 네. 예타안만 통과해. 그 다음엔 변경할 거야. 이런 걸 그냥 서슴치 않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어떻게 저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솔직히 우선은 뭐 원안에 예타안에 IC가 없었던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거짓말입니다. 그 예타를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IC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실시 계획이 뭐 들어가는 단계에서 주민민원으로 IC를 제기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당시에 의회 의장이었고
지금 군수가 예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저는 믿을 수도 없지만 설령 진짜 몰랐다고 하면 너무 무능하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예타가 통과되기 직전인 2020년에 양평군 의회에서는 본인이 의장 시절이었고요. 양서면으로 하는 예탄에 대해서 의회 입장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당사자예요. 몰랐을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고속도로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남, 광주, 양평 이 세 개의 지자체의 군의장들이 공동 결의문을 또 발표합니다. 네. 그때 이 결의문을 주도한 사람이 전진성 군수였어요. 그러니까 원한 노선에 대한 불만이 원래 있었거나 우리가 뭐 숨지기고 뭔가를 기다리거나 이랬다라는 것은 급조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첫째로. 그리고 네, 아까 그리고, 그 예. 결제 도장 찍은 거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7월 18일에 그 관계기관 1차 협의 공문이 왔을 때 노선을 8일 만에 만들어서 올려 보내는데 그거는 안철현 국장 정결로 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군수 도장은 없고요. 없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저희가 자기가 도장 찍었다 했잖아요. 네, 직인 찍어서 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5월 8일 날 발표되기 이전에는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고 본인도 시인을 했지만 2023년 1월에 그 관계기관 2차 협의 요청이 올 때 이미 종점은 강상면으로 바뀐 그 지도와 위치도가 그려져서 왔어요. 그럼 모를 수 없죠. 담당 부서랑 군수는. 근데 그 즈음에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양평군에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5월 8일까지. 그래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군수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수는 알고 있었죠. 본인이 이제 네, 본인도 커밍아웃을 알고 한 있었다고 건데. 얘기했고 네, 도둑질을 하고 네. 계속해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런 얘기를 저기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네요. 뻔뻔해. 참. 자, 그 사실 7월에 저희 그 인터뷰 새 지자체장 하남시하고 광주시인가요? 네. 그다음에 전진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고속도로 재추진을 요구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가 했던 얘기랑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덧탐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일단은 이 고속국도 종점이 변경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속국도 변경될 때 일선 공무원들, 특히 양평군청 같은 경우도 알지를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군청이나 시청에서도 잘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은 좀 알고 계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양평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그 땅이 공흥동 지역에 900여 평 있어서 이게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해봤습니다. 네. 종점 부분이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계속 보시게 되지만 이게 서울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양성고속도로라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예타가 통과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도로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마지막 부분은 JCT로 붙여야 되는 것이 종점이라는 개념의 또 아닙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어디에 가서 이게 붙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예타가 통과된 후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현황성 능력을 통해서 붙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적이 변경됐다는 표현은 위주로서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쨌든 그게 뭐 변경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 공무원들이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공무원은 모르고 주민만 알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을 해줬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잘못됐다고. 공지도 군청 안에 없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그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언론 이거는 그럼 군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말씀드리자면 사업 자체가 네네. 우리 안평군의 사업이 아닙니다. 네네.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진 발표, 5월 8일 발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것이 공무원을 모르고 주민을 알았고 이런 게 그럼 그 아닙니다. 전부터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네.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계속 거짓말이네요. 네. 바로 한 달 전에 했던 얘기하고 네. 네.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완전 한 입으로 말을 상반되는 하는지. 얘기를. 네. 대단한데요. 네. 히노키오, 국토부 장관도 히노키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 달 전에 본인이 저 기자의 질문에 그 5월 8일 발표 전에는 전혀 몰랐다. 5월 8일 발표를 보고 알았다라고 본인이 그 발언한 사실들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야, 불리한 건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중점이 국토부를 통해서 바꿔져서 내려온 거지.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쪽이 더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강상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바꿔져서 내려온 이후에 주민 여론이 마치 강상면을 더 원했던 것처럼 만든 거죠. 조장을 해서. 그래서 저는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종점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IC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네. 뭐 진실 얘기를 막 합니다 또. 무슨 진실을 얘기해 또 전지정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진실을 또 막 얘기를 해요. 참. 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군의원이 제가 7월 달에 뭐 했는가를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7월 17일 날 내가 서울 가서 개인 일정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 사람 만난다. 누구 사람 만난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 의혹만 해요. 의혹만. 진실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저기 네. 군의원 누굽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의혹을 제기하셨나요? 7월 17일 날 이제. 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7월 달 출장 기록. 예, 그리고 7월 달 그 업무 차량 차량 이동 기록, 운행 운행 일지. 일지를 차량 운행 요청을 일지. 했는데요. 네. 출장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고 운행 일지는 받았는데 네. 그 주행 거리만 나와서 행선지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제가 7월 17일 날 서울 출장 갔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SNS에 쓴 걸 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어디도 기록이 없는데 네. SNS 기록에서 찾았군요. 네, 그래서 SNS에 서울 출장 가면서 동대문 DDT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출장 갔구나라고 알았던 거지. 네. 그래서 왜 서울 출장 어디 갔냐? 왜냐하면 그 즈음이 그 관계기관 1차 협의하던 즈음이랑 너무나도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7월 18일 날 그 국토부인가요? 네, 거기서 공무원을 공문이 내려오기 보내가지고 전날이니까 차량 운행 일지에 7월 17일은 주행 거리가 53km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업무 차량을 이용을 안 했거나 아니면 그 키로수도 조작이 된 거죠. 서울 갈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뭐 꼭 청담 술자리 같은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서울에 가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7월 17일 날 누구를 만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걸 얘기 안 하는군요. 네,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날은 DDT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DDT는 들러서 왔다, 출장 간 김에라고 본인이 기록을, 게시를 했었거든요. 네. DDT 를 지금 이게 일요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네, 일요신문에서 다뤘습니다. 왜 유독 7월 17일만 서울에 네. 갔냐 뭐 이런 거죠. 그날 기록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날 기록이 그 직접 SNS에다 출장 갔다 왔다라고 썼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7일에 주목을 한 거였고요. 네. 근데 지금 출장 일지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에도 그 53km를 주행한 걸로 키로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죠. 예, 너무 그 청담동 술자리에 한모 장관을 연상을 네, 떠오르네요. 그러네요. 네. 그 실제로 보니까 이게 이제 7월 17일 날 서울 출장이 이제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네. 여현정 의원이 지금 네.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2월 17일에는 네. 세종시에서 원희룡 만나고 오후에는 서울에서 김성교 만나고 그 다음 날 대통령실을 들렀네요. 네. 이거 2월이네요, 그런 거죠. 올해 2월인가요? 네, 올해 이후. 올해 뭐 SNS에 출장 기록을 쓰고 네, 다니시는 일지를 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찾아낼 수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강상 강화 고속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정책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가 통과하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어디로 가야 경제성이 있고 어디로 가야 환경을 파괴를 덜 하느냐 이겁니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양평 군수와 국토부가 정책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군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군수가 추진해야 합니다. 군수가 추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태영 장병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군수와 함께 이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반드시 아시고 군수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상 강화의 이장님들 또 마을 지도자님들 노인회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신 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열기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으로는 강화시가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원희룡 장관 들으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네요. 네, 만들어서 드리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다음은 근데 저 말투처럼. 집회에 네. 저 집회의 발언자는 유일했습니다, 군수가. 아, 그래요? 네. 아니 아까 범국민이라고 했는데 범군민이죠. 네, 범군민. 범국민 이 집회에서 네. 군수 혼자 군수 혼자 발언을 네. 했고요. 네. 그냥 몇 명이 뭐 구호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고 결의문 낭독을 했고, 그러니까 주 발언은 군수가 혼자 했어요. 그래놓고 관제 집회는 아니다.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집회 문자가 와요. 네. 군청 행정전화번호로. 군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군청에서 네, 발송하는군요. 네, 네. 발송을 하고 지금 범대위 위원장님이 좀 안타깝게도 이장협의 회장님이세요, 양평군. 근데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중립 의무 위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장님. 네. 이 전진성 군수님 보면은 꼭 불나방이 생각이 나요. 불나방. 불을 찾아서. 네, 이게 정치적인 야망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뭔가 이 윤석열의 핵심 정권 네. 인사들의 이제 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저 후회할 겁니다. 네. 그 경주마 같으네요. 뭔가를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들리지 않고. 우리 더 탐사 기자가 군수를 이제 좀 다시 한 번 또 붙어봤어요. 아까 전에 콱 그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붙어보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셔가지고
귀가를 하시는데 지금 그걸 또 하나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는 5월 8일 이전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배차 후 저한테 아까 파기라고 하셨는데 원래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집회는 양평군청이 그러면 주도하는 거죠? 하고 피켓은 앞에 자리에 좀 내려주시고 군수님 지난번에 5월 8일까지 모르신다고 왜 저를 밀치십니까? 가슴을 치셨어요 지금. 아니 5월 8일까지 몰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5월 8일 이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신 겁니까? 자 머리띠하고 피켓 좀 앞으로 군수님 언제 아신 겁니까? 군수님 5월 8일 이전까지 저한테 그때 기자회견에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달라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제가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니 취재하는 거고요. 군수님 지난번에도 5월 8일 이전까지 몰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5월 8일 이전까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셨다고 했는데 말씀이 달라지십니까? 양사면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군수님 양사면을 버리신 겁니까? 군수님 아니 왜 이렇게 막으세요? 지금 말씀이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지나가는 어디 기자야? 군수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하고 가세요. 5월 8일 이전에 아신 거죠? 같이 모의하신 거죠? 원래 그리고 군대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저한테 아까 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과하십시오. 군수님 이번 집회는 양평 군청이 주최한 거 아닙니까? 네, 도탐사에서 왔습니다. 네. 저런 질문하는 기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협을 하는 저런 또 공직자가 양평에도 군수로 있군요. 네. 그리고 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제 이게 본론이 될 텐데, 네. 그 예타안에 네. 사실은 뭐 RC가 없기 때문에 종점을 바꿔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 양평군 구간에 예타안에 IC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주당도 IC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민 의견들을 들어왔고 구간 내에 IC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점을 옮겨야 된다라는 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국토부에서 원안 노선에 IC를 강하면은 아니에요. 태촌면에 있는 수청리에 수청 IC를 설치한 그 검토 노선이 보고서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그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예타안 그리고 그 변경안 그리고 검토 1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네. 그중에 검토 1안은 예타 보완안이라고 해서 예타 노선에 IC를 만들어서 IC를 설치해달라라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고 그리고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40m 높이의 교량이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약 100m가 산 쪽으로 옮겨져서 종점부가 변경된 노선을 그렸었더라고요. 아, 그 예. 그림이 지금 요건가요? 네, 예, 하나 맞습니다. 요 네, 그림인가요? 네. 요게 맞습니다. 그림인가요? 네. 빨간색 저 선이 네. 예타 아닙니다. 예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저기 화살표로 첫 번째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수청 IC입니다. IC. 그러면 강화 IC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여기 IC가 있네요. 그렇죠. 아니 이 IC를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본 검토 거죠. 일환으로. 예타 안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핑크색 표시는 검토 일환이라고 해서 예타 안에 새로 포함된 거고요. 예. 그래서 보면 저기 첫 번째 화살표가 수청 IC입니다. 그래서 수청리는 그 강화면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이게 강화면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 저희 지역위원장님하고 저희 시민단체 대표님하고 여기 IC 인근하고 종점 인근을 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근데 저 수청 IC는 강화면 운심리 경계에서 1.7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2분 40초 걸려요. 그러니까 뭐 크게 떨어지지 저기까지만 않아요. 예, 저기까지만 진입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강화면 주민들은. 그리고 강화면 주민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행정구역에 나면 편입이 되거든요,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주민들도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도 IC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걸 국토부는 검토를 했고 중간 보고서 때 예타 보완안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몰랐고요. 네. 예, 이 검토안을 공론화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네. 이렇게 좋은 노선이 있음에도 강상종점안으로 국토부안이라고 정하고 몰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농성장에 앉아서 그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네, 저기가 찾으셨습니까? 이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안 보여요. 네, 수청 저기가 IC가. 수청 IC고 네. 수청 IC 원안으로 수청 IC를 하나 두면 저 남한강을 건널 수 있는 1,040m짜리 4차선 교량이 생깁니다. 대교가 생깁니다. 네. 근데 저 대교의 의미는 양평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했던 겁니다. 양평이 저 남한강을 건너는 두 개의 다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한쪽에 1차선, 몰려있죠. 네, 1차선 도로고 정체가 극심해요. 그래서 이 그 확장, 대교 확장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어 왔었고, 또 이제 강화에서 양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저 대교의 의미는, 정말 무엇보다도 양평 국민들에게는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IC만큼이나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안 노선대로 가면 IC를 둘 수 있고, 원안 노선을 조금 수정한 그 예타 보완안으로 가면 저렇게 IC를 둘 수 있고요. 다리를 건너서 또 저쪽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거기가 종점부예요. 네. 종점부가 80m가 줄어듭니다. 산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래 원안은 마을을 통과하더라고요. 통과하는 예, 마을을 통과하면서 40m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옮기면서 터널 2개와 교량 1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노선도 길이도 짧아지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안을 이제 크게 그 수정하지 않으면서 않아도, 예. 이제 그 주민들의 수고원인 이제 IC를 이제 설치 하고요. 할 수 있고 이제 종점 부근에 이제 그 민원 사항도 해결해 네. 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저 수청 IC를 만들면 남한강을 건너는 대교가 그렇죠. 하나 더 네. 추가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 강상면 네. 그쪽에 이제 그 교통량도 이제 분산이 맞습니다. 되고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균형 네.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 떠나서 네.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종점을 바꿔야 한다. 강상면으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네, 이제 깨졌죠. 거짓말이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국토부에서 용역사를 통해 검토된 아닙니다. 저희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게 저희가 중간 보고서는 한 몇 월 달쯤 나온 걸까요? 11월에 작성이 됐고요. 11월 달에. 발표하지 않았었어요. 공개하지를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토부에서 7년치 자료를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55건의 튀어나왔구나. 문서를 공개할 때 그때 공개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11월 달까지는 이제 네. 저 안을 검토했던 용역사 쪽에까지는 네. 이 정권의 핵심부 네.
여사님의 복심이 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안 된 않은 것 거죠. 같아요. 예, 예. 그게-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네, 이제 맞습니다. 경제성 네, 이런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만 이제 검토한 네. 거.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그 강성면으로 종점을 옮겨야 한다는 말씀하신 대로 복심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아서 네. 용역사는 타당한 안을 그려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가 바꾼 거죠. 그 네. 밑에서 이제 국토부 우리 또 이 전진선 군수님 또 네. 안철영 국장 해가지고 밑에서는 이제 짬짬이가 막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네. 이런 밑에서 물 밑에서의 짬짬이를 모르는 이 용역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원칙에 충실하게 원안에 네. 가깝게 가면서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IC 설치도 가능한 그 안을 검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노선을 예,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수청리에 이제 네. IC를 그 하겠다는 거는 이제 여 의원님이 처음 지금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저희 위원장님하고 농성장에 앉아서 발견했습니다. 같이 발견하신 건데 민주당 우리 의원님이 네, 네, 맞습니다. 발견하신 건데 네. 국토부에서도 이 수청 IC를 네. 검토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오긴 나왔네요. 네, 7월 24일인가에 네, 네. 민주당의 이제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7월 24일자 기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캡처를 네. 해왔는데 보시면 좀 작은 글씨긴 합니다만은 수청 IC를 설치하는 양서면 1안, 네. 수청 IC를 설치하면서 분기점 인근 일부를 조정하는 2안, 네. 양서면 2안. 네. 그리고 역시 수청 IC 설치하는 양서면 3안. 이게 네. 예타한 노선에 네.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7월 24일 날 해명안이라고 발표된 거지. 네. 그 전에 최적 노선을 강상안으로 선정하고서 이 노선은 묻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네, 기사 지금 방금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간 예타 노선의 원안에다가 약간의 설계 변경, 선형 변경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용역사는 했던 것 같고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에서 뒤집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속도로 사업을 하는데 55%의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었나 그리고 그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었나 저는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국토부와 양평군이 그 종점을 변경하면서 자기네들의 경제성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네. 했다죠. 그 저희가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좀 검토하면서 찾아낸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뭐 계산을 했을 때는 원안 노선과 변경한 노선의 그 차이가 사업비 차이가 2,895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물가 보정을 통해서 축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원안이고요. 왼쪽에 있는 표가 1조 7,695억 원에서 물가 보정 총사업비가 물가 보정을 통해서 1조 9,861억 원을 기준으로 2조 590억 원으로 729억 원이 증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7% 증가한 걸로 줄이죠. 근데 사실상 2,895억 원이 증가하면 약 16% 증가합니다. 네, 그럼 15% 이상이 증가하면 또 예타를 다시 받거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국책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물가 보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바꿔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지 그거는 좀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런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게 뭐 물가 보정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게 한 10년 전에 그렇죠.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니거든요. 1년이잖아요. 네네. 1년 사이에 물가 보정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공사비를 당초 1조 7천억 정도 공사를 든다는 걸 네. 저거는 1년 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면 1년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저게 몇 프로를 올린 건가요? 그러면 물가 보정을 통해서?
물가 보정을 통해서는 729억 원이기 때문에 3.67% 올랐다고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2,895억이 증가하면 약 16% 증가하더라고요. 16%. 네. 근데 저기 보상비 부분은 그 1,162억 원에서 물가 보정을 통해서 2,701억 원을 올립니다. 이거는 130%가 오르는 아이고, 건데요. 네. 그럼 지가가 그렇게 상승한 건가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지가가 상승했거나 강상 쪽으로 갈 때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 지가에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하는 거지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다. 땅값이 오를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과도 또 상반되는 얘기죠. 그 물가 보정을 통해 예. 가지고 보상비가 거의 130%. 네, 그렇게 올랐고요. 올라가고. 근데 이제 총 사업비를 어쨌든 16% 정도 증가시키면서 2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변경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에 대한 편익 분석을 하죠. 네. 편익이 높다고 하면 아주 높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할 때 좀 고려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BC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변경안에 대한 BC 분석값은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거짓 주장인 거죠. 예, 교통량 분석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는 대안 1을 강상면안으로 표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대안 2가 원안인 양서면 아닌데요. 요거는 이제 교통 수요가 변경안의 경우 52,000대, 최대 교통량 52,000대, 그 다음에 원안이 51,000대로 약 1,000대 가량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타당성 조사 때는 교통량 분석하는 그 기준을 네.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조금 나눠서 비교 분석을 하는데요. 직접 영향권에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그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세 개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향권이 변경안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원안보다도 더 많은 세 개 지자체가 추가가 되는 거죠. 강남, 강동, 송파 주민들이 네.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양서로 갈 때는 그 교통량이 없는데 이용하지 않는데 강상으로 가면 시점부 IC를 이용해서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강동, 강남, 송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저기 이제 강남, 강동, 송파 주민들은 사실은 종점이 어디로 정해지느냐 그거는 상관없죠. 상관없이 이용하죠. 올라타죠. 시점부가 네. 변경되면 영향을 줄 네, 수는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 안들이 있잖아요. 네. 예타안도 있고, 뭐, 최저가안도 있고, 검토안도 있고, 이렇게 쭉 네. 나와 있는데, 이걸 볼 때는 이제 터널 차이가 좀 있고, 그죠? 네, 거리도 지금 보니까 예타안이 제일 길긴 기네요. 네, 터널 길이. 네. 터널 길이가. 네. 네. 근데 저건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저거는 제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저기 뭐 연장 길이 그리고 주요 시설 그리고 교통량 이런 수치와 밑에 이제 뭐 환경성이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기술한 내용이 다 맞지가 않아요. 다 사실이 아니죠. 네, 한번 맞지가 볼까요? 않기 네. 때문에 이게 조금 엉터리 보고서인가 아니면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점이 안 맞습니까? 저기 이제 우선 최저간하고 검토 1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최저간의 주요 시설은 터널 5개소 4,720m라고 이야기했고요. 검토 1안은 터널이 9개소고 5,045m로 길이도 더 깁니다. 양서면안. 네. 그런데 조금 밑에 내려와서 여기를 보시면요. 그 터널이 5개인데 종점부 노선 변경 및 적극적인 터널 계획으로 산지 훼손 최소화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는 터널이 9개로 훨씬 많고 길이도 긴데 터널 계획 최소화로 산지 훼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군요. 거꾸로 썼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초 예탄에는 터널이 7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상면허라고 하면 터널이 줄어든다고. 줄어들어요, 오히려. 네. 그런데 밑에 설명은 적극적으로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터널 늘었는데 네. 터널 계획이 줄었대.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 바로 위에 교통량 분석도 좀 잠깐 보면요. 검토 1안에는 남광주에서 남종까지 17,736대. 그런데 수청에서 양평까지 17,06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건데요. 남종에서 수청 구간까지 교통량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통량이 최저간보다 적을 거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남정에서 수청구간이 안 빠졌네. 했습니다. 그리고 예타안하고 검토 1안을 비교해봐도 북광주에서 남종까지 같은 길이거든요. 같은 구간인데 24,000. 교통량은 또 차이가 나게 표기가 되어 17,000.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지 저는 이 공정성이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야바이 행정이에요. 엉터리, 야바이 엉터리. 행정. 야, 그런데 얼마나 꼼꼼히 보셨으면 이게 얼핏 보면 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공문이니까. 네. 그 농성장에서 만들어준 이게 확실히 단식 투쟁하면서. 내공이 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IC 설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군의 제일 큰 민원이 IC 설치였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종점부 그 변경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를 합니다. 고교각 교량을 비껴서 산 쪽으로 집단 주거지를 빗긴 종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는 2가지 민원밖에 없었습니다. 민원 IC 설치랑 종점부 이 교각 때문에 불편하다, 힘들다. 네네. 그래서 옮겨달라라는 민원 2가지. 그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을 이미 국토부가 만들어 놓고 숨기고 검토이란. 있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타 비용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된다. 사업비가 599억 원이 감소됩니다. 559억 원이 감소됩니다. 그 경제성이나 뭐 효용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검토 일환이 최저간인데 그래 그거보다 보입니다. 떨어지는 네. 이 강상면안을 최저간으로 한 것은 우리 오로지 여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간이다. 네. 그런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들의 최저간. 네. 자, 이 국토부 그 도로정책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뭐 보름 전에 보직이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보직을 또 바꾼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시죠?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양평 군청에서 열리고 있는 그 집회를 좀 다녀왔거든요. 갔다가 기자님, 제가 저희가 자리를 옮겼는데 혹시 어디로 전화했었죠? 자리 옮기셨다고 어느 부서로 옮기셨는데요?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국토부에 계신 팀장님 아니세요? 제가 옮긴 지 한 보름쯤 됐어요. 어느 부서로 가셨어요?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인사철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밖에 나가신 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팀장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근데 어차피 그쪽에 전화하면 또 아니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실 거니까 요거 하나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팀장님 계실 때. 제가 2022년 11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원안 노선에 수청 IC가 검토가 됐던데 요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쪽 지금 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장 팀장님 전화 안 받으시고요. 사무관이고요.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한 과장님은 저도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지현 기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바뀌었군요. 그새 바뀌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잘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너무 많은 얘기를 판단한 해서. 것 같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줬구나. 네.
그 오늘 지역에서 이게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 검토일한 예타 보완안 관련해서 이 수청 IC를 두고 종점부를 변경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라고 군수한테 좀 물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근데 군수 대답이 과간입니다. 관심 없다. 관심이 없다. 네. 그런 건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거죠. 경제 수간의 효용성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사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네, 관심 없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옥 팀장, 현재 그 도로건설 팀장이죠. 네. 양평군청 도로건설 팀장인데요. 이 옥 팀장에게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야, 제 기자 취재에도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옥 팀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네, 저는 여쭤볼 게 많은데요. 여보세요? 저는 대답할 게 없어요. 네, 저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팀장님. 그건 뭐제 생각이시라고요? 팀장님, 요거 지금 여현정 의원이 공개한 거 관련 네, 실수를 끊으신 거죠? 그냥 끊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끊으신 거죠? 팀장님 공무원 공무원 무슨 업무방해니까 지금 투쟁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로 연락드리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죠? 지금 양평군청에서 아니 제가 그쪽이랑 답변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무슨 태도라뇨? 여보세요? 아니 지금 태도로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는 여쭐 게 많거든요. 그거 전 답변할 게 없다고요. 무단으로 녹취해가지고 그 방송된 거 예? 그거만 봐도 저 드릴 말이 어떤 부분이 없다고요. 어떻게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집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이 편집 안 됐는지 하셨어요? 어떻게 왜곡이 됐는데요? 아니, 그러면 편집 안 그 원본 하셨다고요. 싹다 얘기하고 싶지 얘기할까요? 않다고요. 아니 목소리 가지고 지금 그러셨는데 얼굴 까고 공개하셨지만요. 네? 어떻게? 뭐라고요? 아니 얼굴까지 지금 공개하고 인터뷰 아니 지금 그래서 뭘 하셨는데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따지시겠다는 건데요? 아니 여러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지금 저는 분명히 여현정 말씀드리지만 의원하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불법이나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여현정 의원이랑 네? 대화한 거 편향적인 얘기한 적도 일이었나요? 없습니다. 아니면은 윗선에서 뭔가 압박을 받으신 게 있으신 건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분명히 그런 거 말씀을 없으세요? 드렸어요. 네, 근데 왜 여현정 전혀 의원이 없습니다. 내용을 공개한 게 이게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생각이 삐뚤어진 이게 신념이죠, 그 어떻게 사람의. 삐뚤어진 신념입니까? 지금 양평군청에서 하는 일들 안 전화하시는 분은 왜 그 생각 안 하시는데 왜 그쪽만 일들에 얘기하시는데요?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신 공무원이 거예요? 뭔가요? 공무원이 뭔가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뭐예요? 뭐예요?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난 더 드릴 말씀이 이제 없어요. 만나시죠. 마음대로 만나서 그냥 얘기하시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끊지 마세요. 정말 아나무인이네요. 언론이 뭔가요? 네. 공무원이 뭔가요? 까지 네. 얘기를 하고. 저를 유현정 그냥 의원님은 삐뚤어진 삐뚤어진 신념에. 네.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눈은 이거지만 그 야바이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바이. 여 의원님처럼 이렇게 그 바른 길을 가시는 분은 네. 이게 삐뚤어진 저는 거예요. 저는 군청에 들어가면 요즘에 투명인간 취급당해요. 그래요? 네. 아. 직원 게시판에 제 욕이 도배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자료 요청 계속했거든요. 네. 사실상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양평군을 다녀간 일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23일, 7월 20일, 네. 그리고 11월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그 당시에 누가 만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다 회의록 없음. 근데 저는 공무원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들의 목소리가 과반영되고 있고 또 소신이 있는 분들이
좀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막 그 뒤통수도 따갑고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또 힘들게 또 계시네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그런 사람 없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없죠.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그만큼 소중하신 분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옥 팀장을 또 얘기를 좀 더 하는데 통화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군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군수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옥 팀장님.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네. 네, 잠깐 대화 좀 하실까요? 저는 언론 인터뷰 할 게 없어요. 아마. 아니,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죠? 아니,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안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편하신 대로 다 방송하실 거라. 저희가 편한 대로 한 거 없는. 왜곡해서 다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말씀드릴게요. 왜곡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혹시 뭐 다른 지역 언론과 인터뷰 하신 거는 또 위에서 혹시 지시 받으신 없어요. 오늘 여기 지금 집회도 양평 군이 주최한 것 같던데 아니에요? 범죄위 그 자체에서 한 거예요? 범죄 집회에서 하시는데 양평 군에서 같이 이렇게 밀어주신 거 아니에요? 뭘 어떤 걸 이해해서? 군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가진 거하고 저 그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당연히 그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가셨겠지. 그리고 교수님은 단체장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다. 아니 그거 제가 그 양평 군의 입장하고 좀 다른 제가 거예요? 노란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양평 군수님의 입장과 양평 군청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차피 편하신 대로 다 방송. 아니요, 제가 편하게 때로 할 제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나가서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왜곡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싫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팩트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을 정말 왜곡했다고 하시면 말씀해 얘기하고 주세요. 싶지 제가 않죠. 충분히 반영해 실어드릴게요. 싫어요. 싫어요? 직접 찾아갔더니 네. 싫다고 저렇게. 왜 말을 안 하지? 네. 네. 그 여현정 의원에 대해서도 네.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여현정 어차피 군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그분 불쾌하신 얘기하고 것 싶지가 같은데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분 얘기해요. 그 안이 갑자기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없으실까요? 업무 집행 방해되니까 그만하시고 나가서. 잠깐 나가서 좀 거기 편하신 대로 방송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편한 대로 방송한 적 없고 사실대로 좋아요가 사실이 있으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걸 말씀 그건 제가 느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느낌으로 말 느낌이 아니고 사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제가 노출한 게 전체가 나간 것도 아니고 편집해서 나간 건 맞죠? 인정하죠? 그럼 그 완전 원본을 다 실어드릴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어떤 거기에 부분이 왜 그 전체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왜곡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된 어떤 부분이 아니고 방향 자체가 완전히 왜곡했어요. 어떤 방향이요? 그건 본인 안철영 판단하세요. 국장님이 지시하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히 짜집게 했잖아요. 짜집게 안 했습니다. 입니다. 무슨 뭘 짜집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어떻게 기자님이 짜집게 나한테 따질 했는지 일이 아니고 우리 여현정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스튜디오 더 탐사 이제 실시간 채팅글에 보니까 듣다가 이 폰을 던질 뻔했다 하고 하는데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옥 팀장이 청길 누설한 죄로 지금 네.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오늘 확인을 하신 거고 특히 이제 여현정 의원에 대해서는 방향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삐뚤어진 신념. 그 지금 안철영 국장 계속 이제 옹 기자가 네. 물어보잖아요. 안철영 국장 요즘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입니까? 네. 완전 잠수 탄 네. 건가요? 완전 잠수를 탔는데 네. 그 군청에서
군수하고 국가장급에서 아침마다 무슨 고속도로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미션 하나로 그냥 자기의 몫을 다하는 안철영 국장. 네, 한번 안철영 국장도 한번 또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옥 팀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위에 이제 그 과장이죠. 과장을 한번 또 만났어요. 그죠? 과장을 만났는데 과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영 기자인데요. 잠깐 나가서 좀. 죄송합니다. 저도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거절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 제가 정중하게 거절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네? 과장님. 저기 오늘 군수님께서 5월 8일 이전에 변경안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5월 8일 이전에 몰랐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었는지, 그 변경안을 언제 알고 계셨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군요. 판단하신 거예요? 혼자? 제가 판단합니다. 철벽 수비입니다. 철벽 수비. 옥 팀장부터 해서 이게 한번 그 여연님이 네.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지금 취재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조용하니까 네. 오히려 그렇죠. 은폐하기가 좀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 문제는 종점을 바꿀 어떤 명분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 그럼 또 새로운 거짓말을 갖고 나오는데, 그것도 어쨌든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깨나갔고, 그런데 포기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워낙 너무 명확하잖아요. 대통령 부부의 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문제. 그런데 나서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양평군 그리고 국토부 책임 떠넘기고 네, 국회와 싸움시키고. 그래서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사실 다 드러난 거예요, 진상이. 네. 네. 저 김건희 씨 그 땅이 아니면 저게 그 변경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팬티 한 장 딱 남은 거고 팬티에 지금 고무줄까지 끊어지고 지금 겨우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네.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네. 아직도. 다 사실, 우리가 공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흥지구가 사실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묻히고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다시 소환해야 된다. 네. 지금 저희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의 김건희 일가 부동산을 둘러싼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저희가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취재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지키는 그 영웅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이제 그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상을 지키는. 그런데 우리 이 검찰 조직에 이문정 검사 있고, 그리고 우리 군 조직에 우리 박정훈 대령이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그 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우리 여현정 같은 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세상을 지키는 많이 과찬이십니다. 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독, 고립 이런 말들이 참 몸에 붙어 이제 있는 상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여 의원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막을 지키는 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싸움 우리끼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료도 안 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군을 통해서 받을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의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이제 남은 그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네. 국정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강덕구 의원실에 가서 이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또 그 포인트를 또 강덕구 의원이 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정조사 때 반드시 이 국토부 쪽의 안철영, 국토부의 안철영이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그 강덕구 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1시가 더 벌써 넘었네요. 네. 오늘 뭐 연정 의원님 오시니까 또 할 얘기도 많고 또 준비한 내용도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